지난 시간 우리는 뉴욕 경찰이 개발한 범죄 예측 분석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보통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분석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여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싶은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분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1단계 목표 설정에 따라 어떤 분석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기술을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 분석 및 수요량을 예측해야 할 때 판매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날씨, 과거 매출량,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국가통계기관이나 민간 리서치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가 직접 설문조사, 실험,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2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윗단계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 정제하여 분석에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가공,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 이 단어는 모두 비슷한 뜻으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데이터 과학의 80%는 데이터 클리닝에 소비되고 나머지 20%는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시간을 불평하는 데 쓰인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단계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한다고 할 때 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찾고 확인해야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가 필요한 증거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가공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바로 분석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오류, 구조 부적합, 항목 누락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데이터 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복값 제거, 결측값 보정, 데이터 연계 통합, 데이터 구조 변경 등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적합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가공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정한 분석 목표에 따라 분석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정량적 데이터 분석은 수치 기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정성적 데이터 분석 수치가 아닌 정성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통계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는 분류, 데이터 집합에서 항목 간의 관계를 찾는 연관 규칙 분석, 비슷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패턴이나 값으로 간주되는 이상 데이터를 찾는 이상치 탐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단계는 차트, 그래프, 맵 등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전달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특히 숫자에 내재된 스토리의 주요 특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시각화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태나 크기, 위치, 색상 등을 근거로 효과적인 시각적 패턴을 찾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시각화할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선형 그래프나 차트,
타임라인과 같은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형태로 데이터의 변수가 적을 때 비교 구성 또는 여러 값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적절합니다. 이 외에도 막대형 그래프, 파이 차트, 도넛 차트, 누적 영역, 지도 등 다양한 시각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5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학과 통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 활용 능력을 통해 시각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5단계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